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많이 궁금하시죠? 정기국회 마지막 날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오전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은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 여권이 민주당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여론을 갖다가 선동해가지고 무슨 큰일 날 것처럼 하고, 예? 그리고 마치 그냥 야당 한국당이 그냥 그 어린아이 무슨 아주 못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여론몰이 조작 선동했던 그 민식이법,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법이죠. 또 사실 굉장히 중요 소중 우리의 미래 어린아이들이 등하굣길에서 정말 불의의 사고로 그런 엄청난 일을 닥치지 않도록 법적 정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됐던 건요, 처벌 때문에 그럽니다. 처벌 때문에 무조건 합의하고 뭐 규정 다 지켰어도 무조건 그 인사사고일 경우에는 뭐 징역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고, 또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민주당이 애국선전하는데 한국당이 필리버스 안 걸었어요. 필리버스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아무튼 통과됐습니다. 하준입법까지 다 해서 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지금 이제 한국당이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된 뒤로 아주 협상을 갖다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513조 예산안.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불법 협의체인 4+1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4+1에서 했던 것은 전부 다 스톱시키고, 무효시키고, 한국당이 그 3당의 원내교섭단체 3당하고 각 당의 예결위 간사, 그리고 국회의장인가 해서 7인 모임에서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오전 오후에서 협상이 다 돼서 중단됐다, 반복했다, 중단됐다, 재개했다, 중단했다, 재개했다 해가지고 2시, 4시에서 지금 밤 8시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 밤 8시에 본회의가 지금 소집돼 있는 상황으로 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또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요, 이 정부 예산대로 원안대로 오면 1조 3천억을 깎는데 협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협력기금하고 그 다음에 아무 쓰잘데가 없는 그 펑펑 쏟아붓게 하는 선거용 선심성 그런 예산, 그리고 일자리 관련 예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30조 복지 예산이란 이런 거 포함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한 3조는 깎아야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또 이제 바른미래당이 좀 적당히 해가지고 지금 합의를 보고 하는데, 아무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은 처리가 또 됩니다.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제가 긴급 보고를 드리는 것이 패스트트랙하는 그런 관련 사항입니다. 예. 여러분들 관심사항도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패스트트랙이 지금 선거법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 신설법하고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관련 조항,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 다음에 검찰청법 개정안, 그 다음에 또 행안부 하나 무슨 법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신설법, 공수처를 새로 만들었던 신설법, 이건 제정안이죠. 이 새 안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하고 있는데, 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어요. 먼저 처리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단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안은 갖다가 아무튼 처리하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지난 시간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려고요. 5차 살라미인가 소세지인가 하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 않습니까? 임시국회가요, 1차 임시국회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2차는 15, 18, 3차는 19, 22, 4차 23, 5차는 27부터 30일까지
12월 30날까지 1, 2, 3차, 5차의 임시국회를 지금 일정을 소집해 놨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임시국회 소집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 걸면은 다음 회기 때, 다음 2차, 다음 임시회에서 그 선거법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필리버스 걸면은 그 다다음 임시회에서 공수처법 처리하고, 그 다음 또 걸면은 다다음 처리하면은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12월 30일까지 5차례까지 됐는데, 여기서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냐 안 하냐는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협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일단 정기국회 30날 마지막까지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임시국회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소집된 이 임시국회에서는 배트법이 처리가 안 됩니다. 처리가 안 되죠. 그게 설사 지그들이 그 민주당 법요건에서 하더라도 12월 14일까지 된 임시법에서 다시 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면은 그 다음 2차 임시회, 그러니까 12월 18일까지 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된 이 4일간의 2차 임시국회에서 이 선거법 하나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단 그 법요건 저자들이 그 도둑질 해가지고 12월 18일까지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12월 14일까지는 절대 처리 못하고 선거법이든 뭐 공수처법이든 절대 처리 못합니다. 뭐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하게 되면은 12월 18일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4일까지는 마음을 푹 놓으시고요. 푹 놓으시고 임시국회를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다음 보면 또 여러분께 긴급 보고를 드리게 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임시국회를 해도 사실은 12월 18일까지도 안 되게 돼 있는 게 뭐냐면은 국회가 딱 그 소집을 하잖아요. 소집을 하면 이 국회 의사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날은 뭐하고 며칠 날은 상임위하고 며칠 날은 본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의사 일정을 짜는 게 이 의사 일정은요. 원내교섭단체 대표 3명이 흔히 말하는 원내대표 3명이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이 원내교섭단체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서 며칠 날은 뭐하고 며칠 날은 뭐하자 며칠 날은 뭐하자 이게 의사일정 합의하거든요. 하고 3개 원내대표가 이렇게 다 사인해요. 사인하고 도장 꽉꽉꽉 찍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거의 국회법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하고 해가지고 이 선거법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라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합의를 안 해주면은 의사일정을 짤 수가 없어요. 의사일정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저 법요건 저자들이 죄송합니다. 저자들이 국회의장한테 앞제비 세워가지고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열어주라고 해버리면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회의 열어서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금 현재 국회 선진법상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반드시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장석에서만 사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못 올라가도록 막아버리면 돼요. 몸싸움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문희상 의장이 기어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의정부 국회의원 세습 주려고 지금 완전히 앞에서 앞장섰지 않습니까? 좀 그 나쁘게 표현하면 앞제비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중립성 이치를 망각해버리고 국회의장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지금 최악의 국회의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장이요 경호권을 발동해. 경호권을. 아주 이성을 잃어버린 국회의장이 이 여권 앞장서려고 경호권을 발동하면은 국회 경위들이 와가지고 그 야당 의원들, 한국당 국회의장석을 거기 포위하고 있는 야당 의원석을 뜯어내고 문희상 의장에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뭘 하겠습니까? 12월 11일부터 14일 임시국회에서는 직권상정을 하겠죠. 직권상정을 선거법 하나를 직권상정을 하든지 뭐 온갖 것 다 하든지. 근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차근차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에 하더라도 선거법 하나를 갖다가 직권상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은 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걸죠. 선거법에. 필리버스터를 걸면은 그걸로 12월 14일 날 끝납니다. 끝나면은 바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임시국회 또 2차 임시국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회기에서 넘어온 선거법은 필리버스터가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갖다가 지금 4+1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요, 이 선거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 찬성 안 해줄 거고, 바른미래당이 28명 아닙니까? 찬성 안 해줄 거고, 민주당 129석, 문희상 플러스 손혜원 플러스 한 131, 그 다음에 정의당 플러스 한 137, 그래도 11석 부족해요. 11석 부족하니까 뭐 대한신당에서 뭐 10명 가면은 그래도 또 한 석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안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선거법을 갖다가 4+1으로 법요건이 처리했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문희상 의장이 2차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갖다가 또 직권상정하겠죠. 그러면은 한국당은 거기서 또 본회의 처리 못하게 거기에 필리버스를 걸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를 걸면은 다음 3차 임시회 여기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4+1 불법 협의체 저희들 여권 강행 처리 몰아붙이기로 해가지고 뭐 공수처법을 처리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단 정기국회에서 예산 처리 다 되고 임시국회 또 계속 가면서 치열한 수싸움하고 물밑 협상으로 해가지고 선거법부터 협상을 하겠죠. 선거법을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제가 너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공수처법은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안대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완전 공수처장 임명해가지고 윤석열 검찰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문재인의 제2검찰청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정권의 하수인되고 윤석열 검찰 갖다 완전히 그 해체하는 거다 해가지고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아예 협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하나 가지고 지금 이 금년 국회를 갖다가 새로 된 심재철 원내대표하고 김재원 정책의장이 완전히 확고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국 시민들 여러분께서는 좀 일단 마음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선거법도요, 12월 18일까지는 좀 마음을 푹 넣으시면, 공수처법은 그때까지 절대 안 되니까요. 그때까지 우선 좀 마음을 푹 넣으시고 좀 편안하게 국회 상황을 지켜보시고 야당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4+5는요, 그것은 불법 협의체입니다. 법에 없는데 거기서 합의한 그 예산안을 갖다가 통과시킨다는 게 말. 그렇게 통과시키면은요, 민주당 요거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일자리 예산, 금년에 일자리 예산 해가지고 54조 썼는데 뭐 성과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정리 말씀드리면은, 정기국회는 예산안, 민식이법, 하준이법, 여러가지 민생현안 법안이라고 하는 법들 갖다 통과시키고 예산안 다 통과시키고 임시국회 11일부터 14일까지 민주당이 소집하는 이 임시국회는 다시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의사일정부터 합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을 갖다가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넣어가지고 이 12월 14일 국회까지는 절대 처리가 안 된다. 근데 그 안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협상을 굉장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라 걱정에 너무 염려 마시고 좀 푹 며칠간 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